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후보자를 만나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더불어민주당 권양혁 후보자님과 함께 지역의 중요 현안과 공약 사항들을 전해듣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여곡절이 많았던 민주당 경선을 치르셨습니다. 경선 통과의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천이 확정되는 순간 기쁘기도 했었고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천 4년 전에도 경선에서 패배했던 경험도 있고요. 또 네. 이번에 전략공천을 받았다가 그것을 철회 요청하고 다시 경선을 치르는 이 과정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또 저를 지지했고 했었던 분들의 많은 심려도 있었고요. 그러기 때문에 마냥 기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전남 지역에서는 46년 만에, 그리고 또 우리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에서는 민주당 69년의 역사상 첫 여성 후보라고 하는 네. 점도 있기 때문에 잘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만큼의 기대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요. 네, 그런데 경선 과정에서 이 민주당 내 여러 잡음들이 있던 건 사실인데요. 이제는 총선을 향해서 단합된 협치의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민주당 공천 과정이 합리적이고 당헌 당규에 의한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 많은 분들이 또 실질적으로 현역 의원의 대거 그 교체가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덜어는 잡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보면은 언제나 승자도 있고 패자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 과정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상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지금은 이제 본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저의 가장 큰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원팀으로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본선에 임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만 하더라도 순천, 광양, 곡성, 구례군 각각 시의회를 찾아뵙고 맨 먼저 시의원님들에게 인사드리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협조를 요청을 했고요. 네. 당원들, 그다음에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그 후보님들 찾아뵙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한 이 총선 자체가 상황이 아주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모아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남도당 선대위 출범식을 해서 함께 합의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갖기도 했지요. 네. 네,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어떤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이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구에 출마를 선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저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에 4년 전에도 이 지역을 선택을 했었고 이번에도 하게 되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아시다시피 여성 후보들이 수도권 지역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체는 사실은 조금 더 덜 보수적이기도 하고 일단 활동 영역이 지금 현재 도농복합지역보다는 덜 넓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제가 이렇게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을 선택한 것은 첫 번째 제가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네.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제가 그동안에 그 중앙정치 무대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던 그것을 사실은 지금 현재 보면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수도권은 인구 집중이 하나의 문제이고 비수도권은 네. 어느 지자체를 막론하고 지방 인구 소멸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제가 쌓았던 그러한 경험을 기왕이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 고향에서 좀 기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남다른 각오로 다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번 경선 과정을 통해서 또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도 자부합니다. 네, 그렇다면 후보자님,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 희망하는 상임이나 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국회의원에 제가 국회에 입성하면 제가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상임위는 크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자원위원회 국회에 지금 현재 상임위가 그런 게 있고요. 산자위나 아니면은 농해수위, 농림수산식품 해양자원위원회인가요? 농해수위 그리고 개인적인 관심사로는 과방위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은 특히 광양 지역 같은 경우는 그 국가산단이 위치를 해 있고 국가산단과 그에 대한 자회사 또는 협력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그 국가산단의 의존율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산단의 대개조, 그다음에 미래 성장 먹거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그 뭐 2차 전지라든가 그다음에 수수산업이라든가 이러한 그 탄소 중립적인 그러한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네. 계속 이끌어 나가야 될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 상임위가 사실은 산자위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또 해양 농해수위를 갖다가 또 선택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이 그러면서도 도농복합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크게는 농해수위에서 항만을 관리하는 기능이 또 농해수위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곡성이라든지 구례 또 해룡 원면 같은 경우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데도 있기 때문에 농해수위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농촌, 그다음에 농민, 농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러기에 대한 기대 심리도 있기 때문에 농해수위도 보통 국회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 한 3개 정도 희망 상임위를 적어내도록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다고 바로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우선적으로는 1지망, 2지망은 그렇게 가려고 하고요. 네, 출마의 변을 통해서 그동안 당, 정, 청의 행정을 두루 경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간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하셨는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오랜 당뇨 출신입니다.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한 것은 1987년 그 대통령 직선제가 관철됐던 그때 당시에 평화민주당 김대중 대통령 후보 선거를 제가 자원해서 선택해서 제가 생애 첫 그 투표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정치인을 선택했고 그분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노력했던 그것이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되었고요. 그 이후로 정당에서 당원 당직자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선거 경험을 네. 쌓기도 했고요. 국회에서 정책연구위원, 그다음에 전략을 양당의 원내대표, 사실은 회담 전략을 짜고 운영 전략을 짜는 우사국장이나 원내기획실장 뭐 이런 것도 경험을 했고요.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2번에 또 일하는 경험을 쌓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랜 기간 정당에서 키운 인재로 성장했다고나 할까요? 뭐 그런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어떤 지역구나 여성 의원이 드문 건 사실인데요. 네. 전남 동부권만 하더라도 여성 국회의원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후보자님만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여성이지만 중앙 정치 무대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일을 풀어가는, 일을 할 줄 아는 그러한 것을 차근차근히 배워왔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만큼의 또 폭넓은 시야를 훈련을 통해서 그러한 그저의 경험을 통해서 쌓았다는 게 큰 장점이 아닐까 싶고요. 사실은 굉장히 이게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사실은 비수도권 지역, 도농복합 지역에서도 참여해야 한다라고 저는 굉장히 그런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다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렵습니다. 물론 굉장히 정치 영역이 넓어서도 어렵지만 전남에서는 지금 현재 제가 처음이기도 하지만 사실 전북이라든가 강원, 충북, 충남 네. 여성 후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울산도 없고요. 부산도 없고요.
이게 뭐냐 하면은 단순하게 여성이 있다 없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유권자의 절반은 여성이고 유권자의 절반은 남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치 무대에서는 여성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적지요. 네. 비례대표까지 다 해도 굉장히 적은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국제적 기준에도 현저히 못 미쳐요. 우리나라 자체가 사실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면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 확대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그 지위 성평등 지위 뭐 이런 것으로 봐서는 한참 못 미치는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시정되어야 되고 좀 더 꼼꼼하게 앞으로도 유엔 성평등 기준에도 좀 준하는 그런 선진국의 면모를 갖춰 가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제가 왜 비수도권에도 여성들이 좀 더 참여가 확대돼야 된다고 보느냐 하면은 심각한 저출생 고령화의 측면에 있습니다. 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여성들이 사회 참여나 정치 참여나 이런 것에 늘어나야만이 사실은 남성들도 그만큼의 무게가 덜어집니다.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 복지 시스템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조금 덜 갖춰져 있죠. 네. 현실적으로는 사실 여성들의 어깨에 두 어깨에 한쪽은 육아에 대한 돌봄, 한쪽은 어르신 돌봄에 대한 그러한 무게들이 네. 얹혀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또는 폭넓은 시각을 통해서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우리 사회 발전을 좀 더 설계하고 이끌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여성들이 조금 더 늘어나서 유권자들을 제대로 좀 대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후보자님께서 보시기에 이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에 가장 큰 현안과 그리고 풀어가야 할 사업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순천, 광양은 이제 산업 구조의 체질 개선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곡성, 구례 지역은 아무래도 인구 소멸에 대비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의 일자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젊은 인재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이 지역에서 머물면서 육아, 아이도 키우고 출산, 육아, 그다음에 교육, 문화적인 생활도 향유할 수 있고 그래야 여기가 소멸되지 않는 그런 우리 지역으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크게 기반을 마련하는 것, 정주 여건도 개선하고 생활 인구도 더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산업, 물류, 농업, 관광, 교육, 문화 등을 연계해서 개선시키려는 고민 적극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네, 또 이번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가 4선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약진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개발도상국은 벗어났다고 봅니다. 선진국이잖아요. 그런 뭐 천지 개병 내지는 뭐 섬진강의 기적 이런 것은 개발도상국 시대에 어울리는 그런 슬로건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사실은 선진 복지 국가로 지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대전환의 시대에 맞게 미래의 먹거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좀 더 젊은 감각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후보가 되고자 합니다.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우리 지역에서 제대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일하면서 사실 출산, 육아, 교육 할 수 있는 그런 신성장 일자리를 만드는 것 하고 연령에 상관없이 그리고 누구나 다 여기서 살고 싶은 우리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역접을 바쳐서 선진 복지 국가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네, 앞서서 지역 소멸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 지역 소멸을 막고 또 성장 동력을 확보할 후보자님만의 공약도 듣고 싶습니다. 공약으로 구체화하고 계신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공약을 제가 5대 공약을 이야기했는데 가장 큰 게 이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이런 상생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과 아울러서 그다음에 광양 같은 경우는 그 제철 국가 첨단 산업 특구를 만들어서 좀 더 체질 개선을 하고 또 2차 전지라든가 수소 산업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탄소 중립에 가까운 그런 산업 체질 개선을 좀 돕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그것에 좀 더 구체적으로 실행 방안의 하나로서 전남 동북권의 통합 물류센터 건립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그 의료 네. 대학병원 유치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남의대 유치, 대학병원 유치를 하나 공약으로 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그 섬진강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청정구역인데요. 국가 4대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섬진강을 관리하고 하는 것은 영산강 환경유역청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2020년에 대홍수를 겪기도 했었고 실질적으로 이 지금 현재 섬진강 물을 광양 국가산단이라든가 여수 화학단지에까지도 지금 이 물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물동량 관리라든가 수생태계 관리 차원에서도 섬진강 유역 환경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렇게 해야 좀 시급하다고 보는 것이 2차 전지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위해서 가장 좀 우선적으로 힘을 써야 된다. 왜 그러냐면 방금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미래의 먹거리, 신성장 동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네, 아시는 대로 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강한 전남 지역구입니다. 그럼에도 이 유권자의 마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민주당을 향한 민심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잘 파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민심의 흐름 어떻게 읽고 계신가요?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민심은 지금 현재의 정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명확하게 심판해서 바로 잡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봤었지만은 이번에 광주 전남 지역의 민주당의 경우 이렇게 보면 현역 의원들이 경선에서 대거 좀 교체되는 그러한 이변을 낳았습니다. 이것들이 전반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지역에서 뭐 조직이 강하고 이러한 것으로는 좀 해석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현역 의원님들이 이렇게 교체되었었던 것은 좀 더 냉엄하게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냉혹하게 목소리를 냈느냐 내지 않았느냐 그리고 국민들은 이렇게 답답해 하는데 의원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했느냐 견제 역할을 했느냐 그런 것들이 대단히 그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래서 그 민심을 받들어서 그동안에 쭉 지역에서 민심을 살피고 해왔던 그러한 일들이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후보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반드시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실정 바로잡는 그러한 후보가 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민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이 불편하고 답답한 현실 이제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정권 심판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바람들을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 지역민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 선택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볼 수 있도록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준비된 참일꾼 저 권양엽이 꼭 잘 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 발전을 위한 진지한 고민을 이어가는 사람이 누군지 지역민분들도 함께 고민해 가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이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